평균 사망률을 높이고 합병증을 불러오고 수명을 12년이나 단축시키는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선생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게 어디론가 떠나기 좋은 딱 그런 날이에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요. 운동도 하고 진료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실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게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 네. 무슨 공부를 또 하세요? 네. 사실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건강 정보들을 차곡차곡 쌓아야 이런 좋은 날씨를요. 아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요. 네.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선물 바로 이겁니다.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시험 선물이에요? 네. 시작하기 전에. 풀어요?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1번. 인원수 합이 2천만 명? 네. 오, 엄청 많네요? 네, 엄청 많죠. 암, 고혈압, 아니면 비만? 2번. 다 정답인 것 같은데요. 다 정답인 것 같으세요. 찍을게요. 3번. 체크리스트네요, 3번은. 네, 체크리스트. 35세에서 44세. 네. 아, 가족력이 있으시군요. 네. 이렇게. 네. 자, 오늘의 이 문제는요,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 전체 대화 주제와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다는 국민병,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 네. 이건 좀 많이 들어봤어요. 왜 제가 이렇게 단 거 먹으면 사람들이 야, 너 그러다가 당뇨 걸린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그 당뇨 맞죠? 네, 바로 그 당뇨가 맞고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뭘로 변하게 되냐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로 변하게 돼요. 그럼 이 포도당이요, 몸속에서 근육이나 장기나 세포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슐린을 많이 네. 들어봤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이 인슐린을 분비하고 아니면 이 분비된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당뇨가 생길 수 있는데요. 포도당이 근육이나 장기로 가지 못하고 혈관에 머물게 되거든요. 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러한 포도당이나 혈당이 높은 것들이 소변으로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가나요? 네, 맞습니다. 당뇨. 아, 그래서 생기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오늘 내용은 우리 부모님 혹은 이제 어르신분들께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오늘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30대와 40대 분들도요, 귀를 쫑긋하고 세우셔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요, 회사에서 밥을 먹고 나면은 흔히 한두 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노곤하고 졸립고 이러신 네.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 지금도 졸려요. 밥 먹고 나면 당연히 졸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2번 문제랑 좀 연관이 있어요. 네. 아까 2번 문제 정답 3번이라고 3번, 하셨잖아요. 식곤증이요. 당뇨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당뇨를 걱정하기에 젊은 나이 아닌가요? 네, 실제로 이제 보시기에 너무 초특급 동안이시지만요. 조금 걱정하셔야죠. 젊은 나이 아니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3번 몇 점 나오셨어요? 저 3점이요. 우리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요, 당뇨에 대한 위험도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점수가 8점에서 9점이 나오신 분들은요, 5점에서 7점이 나오신 분들보다 당뇨의 위험이 2배 정도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자기 점수가 10점이 넘는다라고 하시면 당뇨 위험이 3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인 점수가 5점이 넘는다고 하시면요, 당뇨 위험이 높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혈당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50세 이상 성인 중에서 네. 7명에서 8명 정도는요, 이미 당뇨병에 걸렸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이미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연령대의 51%는요, 당뇨병 전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확률로만 따지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50대 여성분들의 절반 정도가 당뇨병 전 단계이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나 많아요? 이거 네.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당뇨와 그럼 당뇨 전 단계가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뇨 전 단계는요, 정상과 당뇨병의 중간 단계, 즉 당뇨가 되기 직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환자분들이 보통은 당뇨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당뇨가 되기 전이니까 좀 안심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1년이면요, 당뇨 전 단계 환자의 7%에서 10% 정도가 당뇨병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10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당뇨를 침묵의 병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초기 증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네. 거기에 공복혈당이라고 하는 검사가요가 있습니다. 아, 해봤어요. 네. 그 검사 결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 중에서요, 10명 중에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는요, 본인이 당뇨 환자인 거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증상이 초기에는 없으니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가족력이 있으시다면요, 당뇨에 대한 거를 잘 인지하시고 자가혈당 측정기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혈당을 자주자주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그렇게 많겠어, 뭐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방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관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혈당 관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려요. 네. 가장 중요한 게요, 네.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혈당을 관리하는 거는요, 미리미리 챙기고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몸매 관리하면 다이어트 하고 체력 관리하면 운동을 하면 되는데 이 혈당 관리, 이거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규칙적인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은 당뇨를 예방하는 필승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메모하면서 우리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중할게요. 네. 첫 번째는요,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밥을 거꾸로 먹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자, 밥 먹고, 그 다음 반찬 먹고, 그 다음에 후식 먹잖아요. 과일? 네. 네. 근데 그거를 바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반찬이나 채소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의 절대적인 섭취량을 줄일 수 있고 탄수화물로 인한 급격한 혈당에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뭐 식습관만 바꾸면 혈당 관리 할 수 있다니 굉장히 이건 쉽네요. 네. 오늘부터 이건 당장 해봐야겠어요. 네. 저희 둘 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우리가 식사하신 다음에 치우고 바로 소파로 향하게 되는 게 흔한 경우입니다. 저요. 네. 아니 먹었으면 쉬어야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식사하신 다음에 바로 가볍게 걸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건 왜냐하면요, 네. 우리가 식사한 에너지들이 바로 지방으로 바뀌어서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바로 에너지로 연소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당분을 섭취했으면 빨리 소비를 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국제학술지 당뇨병학에 게재된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가볍게 걷기만 하는 걸로도요, 혈당 수치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 있을까요? 네. 당뇨가요, 국민병으로 불리기 시작한 다음부터요, 국내에서도 혈당을 강화시키는 기능성 원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식품이 있습니다. 당뇨병 자체가 인슐린 분비로 생기는 문제잖아요. 천연 인슐린이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혹시 프라이드 오브 인디아라고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도의 자부심이요? 그럼 뭐 인도가 자신감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뭐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나 맞죠? 아니요,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민간약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상용이 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이 바나바 잎에는요. 네. 아까 천연 인슐린 기억하시죠? 네. 이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코르솔산이 아주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손꼽히는 바나바 잎이 바로 인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산 바나바 잎이 우리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나바 잎 추출물로 인체 시험을 한 결과 혈당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30대 때부터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바나바 잎 같은 케어푸드를 활용하시면 더 확실히 도움받을 수 있겠죠. 아, 정말 당뇨는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한 중년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관리하고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혈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요. 혈당이 농축이 되게 되고 그 탈수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단 음료수를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 중에서도 가장 나쁜 당이 액상과당이거든요. 이런 액상과당은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이온 음료나 자양강장제 안에도요. 이런 액상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미지근한 생수로 대신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 당뇨에 관한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들었는데요.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 거꾸로 식사법. 과일과 같은 후식부터 해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2번째, 식후 바로 좀 걷고 미지근한 생수 많이 마시기. 맞습니다. 3번째, 바나바 잎 추출물 같은 케어푸드로 혈당 관리하기. 이렇게 준비하면은 당뇨병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요약을 잘해주셔서 마지막에는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건강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중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에 좋은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의 골든타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계시다가 당 하십니다. 너 아니면 나. 이미 절반 이상의 국민이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늦기 전에 미리미리 스마트한 혈당 관리 시작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